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성호입니다. 오늘은 ETF 분배금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커버드콜 ETF가 나오면서 분배금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어요. 예전에는 투자금이 5억, 10억 정도는 돼야 이 분배금으로 좀 건보료가 좀 걱정이 되는구나, 이런 걱정을 했는데, 요즘은 투자금이 한 1억 정도만 되더라도 건보료를 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마주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ETF 분배금 규모에 따라서 건보료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 좀 알아보고, 거기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분배금은 배당 소득입니다. 15.4%의 세율이 있고, 세율만 보면 사실 부담이 크지는 않아요. 근데 배당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의 사이즈에 따라서 세율적으로도 그렇고 건보료에도 그렇고 미치는 영향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. 일단 배당 소득이 높아지면은 일정 수준 넘어갔을 때 건보료라는 게 부과가 되기 시작을 해요. 대략적으로 약 8% 정도입니다. 그러면은 배당 소득세 15%와 합산을 하면은 22%, 23%가 넘어가는 수치니까 꽤 부담이 되죠. 그리고 이 건보료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로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은퇴하신 분들, 이런 전략 많이 쓰는데, 이 배당 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은 이 피부양자에서 또 탈락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이 건보료 부담이 엄청나게 또 커지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분배금이 연 2천만 원 넘어선다 그러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세율도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복지 이런 데서도 최우선 순위로 탈락하게 되어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먼저 이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에 대한 건보료를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, 배당 소득이 이렇게 2천만 원까지 발생했을 때까지는 건보료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. 그런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분배금이 3천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은 2천만 원까지는 빼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약 8%, 연 80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부과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사실 직장인 분들은 이 배당 소득이 어느 정도는 꽤 늘어나도 건보료 신경 쓰면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. 그리고 연 배당 소득 2천만 원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지도 않거든요. 근데 문제는 지역가입자입니다.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이 1천만 원까지만 건보료가 부과가 되지 않아요.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1천만 원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를 했을 경우, 그 경우에는 전체 금액 1,001원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. 이건 사실 조금 합리적이지는 않아요. 이 구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이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. 기준이 똑같이 2천만 원, 2천만 원 똑같은 것도 아니고, 그리고 초과가 되면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는 것도 아니고, 왜 초과가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지, 아마도 건보법이 처음 제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직장인보다는 지역가입자들이 사업가들도 많고 이러니까 좀 부자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런 이상한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게 제 추측인데, 어쨌든 이런 구조 때문에 지역가입자분들은 ETF 투자라든지 혹은 배당주 투자를 하실 때 1년에 받는 그 배당금의 규모, 분배금의 규모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. 그래서 ISA 계좌, 연금 계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이 배당 소득과 분배금 소득이 전부 다 일반 계좌에서 발생이 되면은 또 ETF뿐만 아니라 예적금, 여기서 나오는 이자 소득까지 다 합쳐져서 건보료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은 신경 써야 될 게 이 피부양자 자격에 이 분배금의 규모가 딱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극단적으로 배당 소득이 1,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. 이 경우는 뭐냐면은 재산과표가 약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돼요.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있고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해서 매달 한 100만 원씩 분배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건보료 부담이 확 되는 거죠. 건보료를 거의 내지 않다가 한 달에 30만 원, 40만 원씩 이렇게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엄청난 부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최대 고민이 사실 이 건보료입니다. 네, 오늘은 ETF 분배금과 건보료 부과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는데, 다음에는 요즘에 은퇴하신 분들이 요 분배금과 이제 건보료 부과 기준, 그리고 피부양자 탈락 유무 기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.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